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쇼감정단입니다. 가채를 올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당구를 친다. 혹은 오토바이를 탄다. 상상이 가십니까? 네, 기발한 상상으로 유쾌한 그림을 그리는 한국화가입니다. 김현정 씨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화를 참 오래 그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21세기의 풍속화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과연 한국적인 것일까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선 역사를 많이 보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의 어떤 그림이라던가 글씨 참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 이분은 웃을 때 꼭 하회탈 같습니다. 예, 친근한 웃음의 개그맨 김기욱 씨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진풍대풍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한번 눈치와 코치 그리고 잔머리로 제대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연륜과 경험으로 따지면 아마 이분이 분명히 장원감일 것 같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가수 왕소연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왕소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대로 감상하고 제대로 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일요일이면 떠오르는 분들이죠. 세 분의 전문 감정위원 나오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대품 예쁜 도자기 한 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곱네요. 네. 아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여름용 도자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도자기가 여름용도 있고 겨울용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니까 마치 뭐 안방 마님 옛날에 그 되게 부잣집 마님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름에 관상용으로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네요. 네. 아끼면서, 그렇죠. 애지중지 아끼면서 앙증맞아서 네. 정말 아껴서 정말 탐나는 도자기예요. 맞아요. 그죠? 여름용 도자기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요. 근데 시원해 보여요. 아주. 네. 시원해 보여요. 보관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 보관 상태 좋아요? 이가 네. 나간 게 없고요. 아, 굉장히 예쁘고 네. 동그랗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작은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파손이 안 되고 네. 보관 상태가 좋은 걸로 와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최근에 만든 거 아닌가. 경기도 이천 쪽에서 예. 좀 누가 빚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 그래요? 예. 김기욱 씨. 예. 뒤에 이제 곧 의뢰 나오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항상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제가 항상 말하는 의뢰인 스타일이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도자기 아주 예쁩니다.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께서 네. 가지고 소장하고 계시던 건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군요, 며느리에게. 예,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이 평소에 좀 궁금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작고 이래서 꽃병도 아니고 과연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 용도도 궁금하시고 편히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도자기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기는 또 빛깔이 중요하니까요. 이야. 빛깔을 먼저. 저는 빛깔이 아주. 네. 아니, 색깔이요. 네. 백자도 아닌 것이, 청자도 아닌 것이, 예. 약간 특이해요. 푸른빛이 그죠? 돌면서. 네, 약간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하얀빛도 푸른 하얀빛도 좀 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진짜 약간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예. 파란색 무늬가 많다 보니까 꽉 차 있다 보니까 마치 파란색인 도자기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꽃이죠? 네, 꽃이 그려져 있고. 모란꽃이라고 있어요. 모란꽃은 좀 네. 굉장히 선명하죠, 그림 자체가. 네. 그렇죠. 예. 네. 모란꽃이 있구나. 예. 모란꽃은 여기 또 네. 특이한 게 이게 벌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벌도 있고. 네, 모란꽃은 부귀와 장수를 뜻하는 네.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위에 문양도 좀 특이하다고 위에 생각하지 문양이요? 여기, 어, 여기 여기. 사각으로 목부예요? 예. 예. 어머나. 진짜 특이하네요. 이야, 선생님 디테일하게 잘 보시네요. 목부에 진짜 사각 그렇죠. 형태 이런 사각 무늬는 형태, 별로 이런. 없는데. 이게 평면에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곡면인데도 굉장히 필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느껴집니까? 네, 그래서 어. 굉장한 분위기셨구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작지만 정말 힘이 좀 있어 보여요. 알차 받아맞으면 보이죠? 알차 예,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왕소연 씨께서 이 네. 목 부위의 그 독특한 문양을 네. 짚어주셨는데 잘 보시면 그 밑에도 문양이 하나 있잖아요. 예. 둥글둥글. 바로 이 부위입니다. 네. 목 아래 부위. 예. 약간 그 기와 느낌인데요. 이렇게 처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와 같은 느낌이에요. 예. 버섯 문양 같기도 하고. 자, 이 구름이 문양이 아니고. 과연 어떤 문양인지가 오늘의 첫 번째 어머나. 인형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당초문, 2번 연판문, 3번 이화문, 4번 여의두문.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연판문. 네. 연판문이 뭔지는 알죠? 당초문이요. 당초문. 뭔데요, 그게? 그냥 찍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몇 번 느낌이 찍겠어요? 예. 당초문. 당초문. 유혁 씨는 당최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문양? 그러면 저는 예. 이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이화문. 예. 왜요? 그냥 이화여대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여대 느낌이라서. 아, 예. 옛날에 많이 갔군요, 그 앞에. 예, 좋습니다. 예. 저는 그냥 번호로 찍겠습니다. 2번. 2번 연판문. 네. 연판문일 것이다. 예. 좋습니다. 과연 이 세 분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 뭡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그럴 수 정답은 있어요? 4번 여의두문? 네, 여의도문. 야. 말 그대로요. 여의도문은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불교 미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모양이 또 그 마음 심자를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또 그 우리 그 아주 그 복호라 그러죠. 예. 코에 이렇게 모양. 예. 제가 또 닮아서 콧망울. 예, 콧망울. 진짜 딱 김국 씨 코가. 예, 예. 제가 복호예요. 아니, 문양이랑 복고 가진 사람이 비슷한데요? 못 맞히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벌은 그 아주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산을 뜻하기도 하고 예, 근면 성실함을 이제 뜻하죠. 벌은 또 모라나 하면은 뭐 부귀영화를 뜻하죠. 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목에 있는 사각 문양은 어떤 문양이에요? 좀 특이한데요. 아 그거는요. 더러 가끔 저 문양이 나오긴 나오는데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그 추상적으로 어떤 문양을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어디서 만들었는지 상당히 네. 잘 만들어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네. 네, 우선 뭐 관여사기죠. 관여. 이제 관여사기 표시 우리 역시. 많이 했죠. 네. 그 밑에 부분은 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파란 테를 둘렀어요. 네. 그 이제 관여사기의 표시고요. 네. 또 관여사기가 아니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네. 보통 민요에서 지방요라고 하는 데서는 그 화원들이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저건 이제 왕실이라든가 어허. 아니면 뭐 사대부집 이상 네. 또 뭐 이제 그 궁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런 걸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자, 용도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 약재 같은 걸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약 하고. 같은 거. 네. 약이 귀했을 때니까. 네, 그래서 아니면 뭐 귀여운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 또 모아놓을 때 이렇게 네. 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기욱 씨는 뭐? 보리병이나 네. 술병 같은 거 보면 다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액체를 담아놓지 않았을까. 간장이나 간장 담기는 너무 아깝고요. 네. 좀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럼 뭐죠? 식혜나. 식혜, 식혜나. 조청 같은 거. 이런 조청. 거. 오, 예, 조청. 그죠. 조청 같은 그거 나온다, 거 나온다. 예, 아, 담아가지고 네. 아껴서 도자기도 있고 아껴서 조금씩 떠먹지 선생님, 않았을까? 정답 나왔습니다.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늘. 뭔데? 예. 여기 벌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네. 모란이 꿀. 꿀이야 좋죠. 모란꽃에서 꿀을 쫙 빨아가지고 여기다 꿀을 쫙 담아놓는. 그럼 바로 여기에는 이 벌이 빨아들인 꿀을 이 안에 담았다. 정답 아닙니까, 이거? 아, 아니 인형 퀴즈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네. 기발한데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상상이 되는데요, 위원님. 꿀단지. 네? 간장보다는 그게 훨씬 꿀단지.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꿀항아리라든가 어. 뭐 조청항아리라든가 네. 아니면 약재 귀한 약재를 넣고 썼던가. 네. 그래서 저게 시대가 지금부터 약 한 18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80년 정도 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저 시기가 사실은 우리 청아백자의 완전 전성기예요. 정말 잘 만들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죠. 네. 꿀을 담았으면 위에 무슨 뚜껑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잊어버린 건 보관을 아닐까요? 아, 원래는 있었는데 뚜껑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뚜껑이 있었는지도 여기 궁금한데요. 홈이 있어요. 아, 홈이 있어요? 네. 어디요?
왠지 여기 요만큼 뚜껑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안쪽에. 네. 야, 김현정 씨 예리합니다. 네. 정말 뚜껑이 있었을까요, 위원님? 근데 상당히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네. 밑에 그 턱이 예. 거기에 뚜껑이 그 턱에 걸렸던 자죽이에요. 그래서 관여사기에 저런 항아리들은 거의 100% 다 뚜껑이 있던 거예요. 네. 근데 뚜껑은 잘 이제 잃어버리죠. 예. 깨지거나.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것이지 네. 사실은 뚜껑이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를 퀴즈로 드렸으면 또 다 맞히시는 거예요. 이거 제 잘못이네요. 예. 우리가 모르는 뭐 여의도원 이런 걸 왜 훅 들어와요? 저희가 예쁜 도자기 잘 감상해 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더 질문해 주시죠. 60초 최종 감독. 이게 표면이 생각보다 우둘투둘하거든요. 예. 네, 매끈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열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네.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만들 때.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자기의 뭐 수준과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색깔이 아주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역시 아주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굽의 그 크기라든가 입술의 크기라든가 이게 거의 다 비례가 맞아요. 정말 잘 만드는 거예요. 벌 문양도 있고 또 사각 문양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문양이 도자기 이렇게 측정 가격에 혹시 영향이 있는지. 도자기에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격을 훨씬 높이 평가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란꽃이 보면은 네. 거의 다 우리가 그 모란꽃 항아리 종류가 보면은 꽃하고 잎만 그려 있어요. 거의 보면은. 네. 네. 보통 우리가 둥치라 그러죠. 네. 모란문 항아리에는 저런 밑둥치가 없거든요. 꽃만 그려진 게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있음으로써 훨씬 보기도 더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거죠. 과연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를 적어주십시오. 자, 세 분이 열심히 추정을 해주셨는데요. 추정가 보겠습니다. 김현정 씨가 3천만 원 적으셨고요. 김기욱 씨도 3천만 원. 네. 왕소연 씨는 좀 바꿔요. 500만 원입니다. 네. 그림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종이에 저 퀄리티로 그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존 상태가 좋았다라는 점. 어허. 네, 그래서 네. 이거보다 사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욱 씨는 지금 또 김현정 씨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인데. 일단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것에 저는 1,000만 원 드리고요. 네. 그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실력 있는 그 화가가 그린 것 같아서 거기에 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전성기 때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저는 1,000만 원의 플러스를 더 드려서 네. 3,0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왕소연 씨는 5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아니 마음은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실은 좀 지우고 싶었는데 네. 또 지우기가 좀 뭐해서 그냥 어. 계속 했는데 굉장히 좋지만 뚜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뚜껑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적게 적는다고 했는데 너무 적게 적었나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신가요? 조금 불안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의리인께서는 얼마를 적으셨을지. 의리인 500만 원 적으셨어요. 와. 이거 2대2입니다. 그리고 또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어떻게 같아요. 추정하신 겁니까? 저도 연대가 좀 오래되지 않아서 또 그러지 않을까 해서요. 자, 의리는 500만 원을 적으셨고, 자, 문양이 잘 그려졌고 형태가 아름다웠던 이 첫 번째 의뢰품 도자기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이 순간이 가장 떨립니다. 모란 그리고 벌이 잘 그려진 청아백자 모란 벌문호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의 최종 감정가 얼마입니까? 100만 단위 넘어서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쓰고 싶었어. 왕소연 씨. 예. 아니, 제일 자신 없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접하셨어요. 아니 근데 원래는 1,000만 원을 쓰고 싶었는데요. 아까 진짜 그러셨죠? 예. 근데 뚜껑이 없어서 700을 할까 하다가 연대가 조금 낮아서 그냥 500만 원으로 썼어요. 예. 감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뚜껑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감해졌거든요. 만약에 저기에 뚜껑만 있다 하더라도 한 1,000원, 500만 원 정도 평가가 돼요. 뚜껑만 있다 하더라도. 또 피부까지 만약에 곱다 하면은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도 평가될 수가 있어요. 저희 의뢰인님 집에 가셔가지고 네. 꼭 제 뚜껑이나 한번 찾아보시기. 오늘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예,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너무 잘 나왔다 싶네요. 앞으로도 잘 감상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한 점을 만나보시죠. 일단은 오래된 그림입니다. 오래됐다. 맞죠? 약간 색이 바래 네, 보이죠? 색깔이 바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진품 명품이라고 하면 그림이 나온다. 네. 그럼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산수화, 수묵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예상을 했는데, 네. 정말 예상을 뒤엎는 정말 확 깨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예. 저 아저씨가 또 우통을 벗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림 자체가 너무 좀 상스럽지 그래요?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해학적이어서 참 좋은데요. 이게 예, 뭔가 김홍도 선생님의 작업 같기도 하고. 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뭔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네. 있음직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의리 모셔보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리 나와주십시오. 오, 젊은 분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독특한 그림이고요.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소장을 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골동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 친구분을 통해서 알아보시다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좀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가격도 얼마나 나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자세히 살펴볼게요. 편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하죠. 네. 가운데 분한테 딱 눈길이 가요. 네, 일단 그렇죠? 눈길이 가요. 예. 네. 이분은 좀 아버지 연배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상투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젊어 보이죠? 네. 옆에 있는 분이요? 네, 자세히 보세요. 네. 네. 아버지와 아들인가요? 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칼도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듯한 어떤 그런. 그렇죠. 네, 한번 보세요, 자세히.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들이 지금 회를 뜨기 직전에. 그래서 밥을 먹으러 지금 네. 갈대숲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맞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열심히 삿대를 밀고 있는. 네네. 삿대를 밀고 있고 네. 아버지가 또 이제 노를 많이 젓다 보니까 네. 근육도 상당히 발달된 걸로 봐서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 네. 노를 많이 젓긴 하나 네. 술을 많이 드시는 걸로. 옆에 술병이 큰 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여기는 이건 뭐죠? 이쪽에? 뭐예요? 가마솥, 솥인가요? 네, 솥. 배에 어떻게 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운 가마솥이에요. 무거운 거 먹을 수 있죠. 밑에 네. 불 뗄 수도 있게 돼 있는 것 같고. 배에서 불을 떼면은 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림이니까. 그래요? 그림이니까. 아니 여기 저기 네. 딱 보면 가마솥인데. 뭐 예. 생선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매운탕. 매운탕 좋죠. 그 자리에 이거 그냥 있겠다. 회만 뜨는 게 아니라. 네, 네. 밥을 먹으러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강 쪽이 아닌 네. 약간 좀 수풀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봐서 지금 들어가. 제목은 점심시간이라는. 그래요. 저녁이라니까요. 왜요? 네, 여기 달이 보이잖아요. 이게 달이었어요? 네. 달. 이야, 여기요. 달로 위에 보신다고요? 반만 보이는 게 달인 것 같아요. 아니 저녁에 좀 추울 텐데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는 저분이. 여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퀴즈 하나 드릴까요? 좋다. 좋다. 자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네. 그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그림은 어느 계절과 어느 시간대를 표현한 걸까요? 1번 봄철의 오전이다. 2번 여름철 낮이다. 3번 초가을의 오후다. 일단은 우통을 벗고 있어요. 네. 일단 더우니까 벗었겠죠. 덥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름에 한낮.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이 전체적인 그림 색상도 그렇고 해서 약간 가을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갈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뒤에가. 갈대숲 같은 진짜 느낌도 뭔가 들고. 갈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잡은 생선이 아마 가을 전어일지 않을까. 네, 가을 전어가 가마솥에서 구우면은 그 향기를 맡고 도망간 며느리가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며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열심히 바로 고기를 그 가을 잡는다. 전어를 굽고 있다. 너무
너무 설득력있게 쓰셔가지고 네. 저도 초가을 같은데요. 겹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겹쳐도 그럴 건 돼요. 없어요. 네. 예, 정확하게. 저 가을, 초가을이어도 일하다 보면 덥잖아요. 빨리 인형 주세요, 자, 빨리. 과연- 맞잖아요. 아니 맞춰야 주죠. 맞잖아요. 자, 위원님, 김기욱 씨 인형 탈 수 있습니까? 갈대꽃이 언제 피지요? 가을에 피죠. 초가을인가요? 네. 가을에 피지요. 네. 그럼 달은 언제 뜨지요? 밤에 뜨죠. 그러면 가을 늦은 오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번 초가을 오후 그렇죠, 김현정 씨와 예. 김기욱 씨 받았습니다. 김기욱 씨.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지금 그 총각이 아들이겠죠, 그죠? 상투를 안 틀은 거 보니까 지금 고기를 잡아서 참 안주를 잘 장만하는 그림이잖아요. 안주를요? 더구나 배 안에서.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중가효도라 그래요. 근데 주의를 보면은 때가 묻어서 거무스름한 것이 아니라 약간 어두워질라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가가 지금 약간 수묵으로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저 웃옷을 벗었잖아요. 네. 예. 그럼 놀이 나온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 일하다가. 고기를 잡아서 아마 그 식생활을 하는 그런 어부인가 봐요. 이 지금 근육질 같은 걸 보더라도 일을 열심히 한 분이잖아요. 네, 네. 그 이러한 그림을 이제 참 아까 그 김현정 씨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보기 좀 어렵죠. 사실 풍속도라는 것이 더구나 조선시대 풍속도는 그렇게 많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운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그림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저는 그 이런 뒤에 있는 갈대숲 같은 게 네. 원근감의 그 효과를 줘서 좀 진하게 그리고 좀 연하게 그린 것을 좀 봤을 때 원근법을 굉장히 잘 표현한 거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 그래서 수준 상태가 굉장히 좋다. 네. 김기욱 씨 지금 저기 한국화가 앞에서 너무 길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비단이라는 귀한 종이에 그렸는데 아, 종이가 아니군요. 종이가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단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귀하게 그린 건데 왜 낙관이 없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필치를 보면은 이제 몸머리묘라고 김홍도 선생님이 즐겨 썼다고 들었던 그런 게 이제 옷에 보이는 걸 봐서 뭔가 풍속도 계열인가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걸 감히 비단에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그림은 도장과 그 서명이 없다 해서 미난은 아니죠. 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가 미상이라는 거죠. 작가 미상. 근데 그림을 여러분도 보셨지만도 수준은 상당하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조선 후기 한 19세기 초경에 그리지 않나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이런 풍속화는 상당히 그리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라든지 또는 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풍속도를 그렸는데 김하정 씨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필지가 꼭 김홍도를 담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의 그 옷선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 얼굴 윤곽선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의 유명한 어느 화가분의 그림이 아니겠나 추측을 하는 거죠. 김홍도 선생님이 제자가 그렸을 확률도 좀 오호.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림이 좋으니까. 다만 퀴즈 이런 걸 내시라고요. 퀴즈요? 예, 퀴즈로. 퀴즈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내드릴까요? 목말라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맞힐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못 맞히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받은 인형을 다시 폭납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자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드릴게요. 풍속화 몇 점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 넉 점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풍속화가 아닌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자, 1, 2, 3, 4번 가운데 웃어요. 풍속화가 아닌 거. 저는 2번. 2번. 네. 2번. 네. 예전에 그 풍속도보다는 궁중에서 일어났던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네요. 했던 것 같아서 이건 풍속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번이지 않을까. 3번. 예, 이건 예. 풍속화가 아니다. 풍속화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약간 풍속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민들의 삶을 네. 그려내는 게 풍속화인 것 같은데 선비들이나 예. 이런 좀 급이 되시는 분들의 그분들 관점에서 본 거군요. 예.
그런 삶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서 이야. 전 3번이 풍속도가 아니다. 자, 김현정 씨는요? 이건 이제 궁중에서 그린 결혼식 장면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들을 안 그리는 게 이제 왕들을 안 그린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종이에다 막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하니까 2번입니다. 2번이다. 일단 위원님, 이 세 분의 답 가운데 정답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럼 1번이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2번하고 3번은 일단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 번만 기회 좀 더 드릴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1번. 1번 아니다. 저도 1번. 1번 김기욱 씨. 저는 4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좋습니다. 4번 풍속은 아니다. 자, 1번 두 분이 선택하셨고 네. 김기욱 씨는 4번 선택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1번! 양희원 씨와 김현정 씨. 네. 2번은 보면은 저 화성 원행 의계거든요. 네. 그럼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임금님 뭐 행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것도 궁중 풍속하잖아요. 풍속하죠, 그죠? 그리고 뱃놀이 하는 것은 해원의 주유 청강이라는 뱃놀이 네, 네. 하는 장면이니까 풍속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뒤에 4번, 네 번째 있는 것은 유명한 김홍도 하첩에 있는 새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풍속도를 그린 것이고 1번은 gem제정선이 그린 고사인물도입니다. 그러니까 풍속도가 아닌 것은 1번인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분이 그렸는지. 예. 화원 화가가 그렸을 것 같아요. 도화원 화원이. 네, 그런데도 이제 낙관을 안 한 이유는 이런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풍속화를 그리면 좀 안 됐었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는 싶은데 숨기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린 그림일수록 네. 그림 크기가 작잖아요. 만약에 숨어서 그리니까. 대놓고 그렸으면 그거 겁나 크게 그렸겠죠. 예. 숨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팔로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래요. 예, 그리지 않았을까. 단원 김홍도의 좀 화풍과 비슷한 느낌도 그렇죠. 드는데 예. 과연 어느 분의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낙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그렸다고는 저 자신도 모르죠. 근데 저 시기에 19세기 초반에 저런 정도로 그린다면은 조선 후기에 유명한 그 하원이면서도 풍속화를 그린 긍제 김덕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또 올리게 되는데 보십시오. 배 위에 그러네. 고기 2마리 잡아서 걸어놓은 거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고기 와. 1마리 네? 지금 그 음식을 장만하는 네. 분위기와 또 삿대를 쥐고 이 사람은 상투를 찢으되 지금 힘을 주지 않고 서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주의 분위기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그랬죠. 네. 그럼 오늘 그림은 바로 이것을 인용한 거죠. 지금 이쪽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도 김덕신이 그린 그 집신 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보면 집신 삼는 사람의 근육질. 오늘 그 삿대 힘껏 밀고 있는 그분의 근육질과 거의 유사하죠. 진짜 비슷하네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참작해 보았을 때에 오늘 의뢰한 그림은 적어도 김덕신이가 아닐지라도 김덕신이만큼의 필력이 있는 하원이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하풍이나 또는 그 필력이나 구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유명 화가가 그린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추정가 맞히셔야 되잖아요. 예. 마지막 관문입니다. 60초 최종 감정. 조선시대 후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후기의 풍속도가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박물관이나 간송 같은 데 빼고는 개인이 소장한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겠죠. 세월이 지난 흔적이 저기 그림에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약간 하얀색으로 약간 바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강정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깨끗한 것보다는 다소의 차이는 나겠죠. 만약 이 그림에 김덕신의 그 낙관이 찍혀 있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제가 최고지. 제가 책정 앞으로 할 가격에 네. 한 3, 4배 더 나가겠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를 적어주십시오.
재미있게 감상을 잘 해봤는데요. 추정가는 얼마나 적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씨가 1,200만 원을 적으셨고, 네, 김기욱 씨는 700만 원, 제발. 네. 왕소연 씨는 500만 원. 네. 물론 위에 조금 손상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해학적이고 좋아서 이제 제 나름의 소신껏 썼습니다. 네. 김기욱 씨의 설명은 늘 기대됩니다. 네. 작자가 좀 제대로 되신 분이 좀 그렸으면은 아마 저도 이거 한 3배 정도는 더 금액을 누군지 알 수 썼을 텐데, 있으면, 네. 예. 누군지 모르니까 네. 답답하잖아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네.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에 700만 원. 예, 네. 그랬습니다. 왕소연 씨. 네, 저도 일단은 그 작가 미상에 조금 가격을 좀 낮게 측정을 했고요. 일관적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맞습니다. 자, 의리님께서는 300만 원 적으셨네요. 실력 있는 작가가 그리셨다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조선 후기에 그려진 풍속화, 주중, 가효도, 최종 감정가 올라갑니다. 얼마입니까? 앞자리는 1,500만 원! 김현정 씨가 가장 근접했습니다. 야. 정말? 네. 1,500만 원. 네. 정말 저렇게 비싼 거였어, 저게? 적은데? 적은데? 야, 누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야, 감정가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풍속화 중에서도 서민 생활을 그린 것은 아주 귀합니다. 누구나 없이 가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필치나 그 구도 이런 것을 보면은 뛰어난 화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릴 수 없는 분이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태 조금 그런 것은 세월이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죠. 그래서 참 이것이 만약 금제의 도서낙관이 분명하다면 5천만 원 이상 가야 되거든요. 와. 그런 면을 참작해서 적어도 1,500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리님께서 생각하신 추정가보다 많이 높은데요? 아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거실에 잘 놔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품 명품 출장 감정.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매화가 피어나고 섬진강과 백운산의 아름다운 자연이 반기는 곳, 전라남도 광양시로 지금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인 광양항이 있고, 그리고 제철소가 있는 곳, 따뜻한 햇살 아래 막가 머세, 그리고 매실의 분고장, 전라남도 광양시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진품 명품! 아름다운 도자기 한 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아버님이 보관하시다가 40년 전에 아버님께 저한테 물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려 청자 같기도 한데 이 청자색이 별로 좀 안 나고 말이죠. 그리고 좀 조심해서 만져야 되는 게 여기 지금 금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리가 좀 된 듯한 그럽니다. 이 수리가 됐네요. 제가 봐도 빛이 좀 청자색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색깔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뭐 아주 1급은 아니지만은 예. 네,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수리가 된 거죠? 아니, 수리된 게 아니고요. 네. 아마 이렇게 어디 떨커가지고 아마 쪼개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붙였어요. 네. 연대는 지금도 약 한 800년 정도, 그 정도 됐는데요. 주로 그 시대에도 이제 반찬 그릇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 보면은 국화가 이 흰 색깔로, 그러니까 백상감이라 그러죠. 이렇게 상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상당히 이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감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김종국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우리 의뢰인은 어느 정도 생각해요? 300. 금이 완전 이렇게 반이 딱 쪼개졌고 옆에도 보면 이렇게 이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5만 원 평가하겠습니다. 청자 백상감 국화문 팔각 접시 최종 감정가 5만 원. 자, 이 반다지인가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그 옛날 할아버지부터서 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물쇠가 없네요. 자물쇠는 어떻게? 자물쇠는 신줄여서 빼서 열삼고 뽑습니다. 저 창고 안에 열어놨던 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좀 열어보니까 제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아내가 정말 창고에 있던 물건 문도 잘 안 열리고 이거 아이고 뭐 정말 창고에 있던 물건이 많네요. 아, 양희석 감정위원님, 왜 이 물건이 오늘 방송에 채택이 됐나요? 이거 좋잖아요. 아, 예. 네, 그 옛날도 가장 그 반다지는 그 가구 중에 제일 우뜸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다 책을 놓기도 하고 옷가지를 놓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 있던 그런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 중에서도 가장 지방색이 확실한 게 이 반다지예요.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이 반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윗면, 옆면, 뒷면, 밑에까지 참죽나무로 만들어서 정말 웬만한 단단한 돌보듬도 더 단단한 이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식도 100% 그대로 다 보존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도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감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건은 창고에 처박아 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조상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감정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요? 35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네. 전라도 반다지 최종 감정가 350만 원. 글씨 한 점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집에 있던 걸 가져왔습니다. 대대로 있던 것을. 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쓰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설주 송온희 씨가 쓴 것 같아요. 설주. 보성군입니다. 보성군 저쪽에.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저 컴퓨터에 뒤져봤습니다. 이력을 뒤져봤어요. 어제 오면서. 출장 감정 나오기 전에 혹시 또 김종국이가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인터넷에 공부 좀 하고 왔다 이런 얘기군요. 자, 김영우 감정위원님. 뭐 잘 아시네요. 예. 이제 여기 호가 설주시고요. 예. 이분이 1874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82세니까 1955년에 쓰신 거예요. 그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했고 또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이 전주를 보성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글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잘 쓰셨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건 중국의 시예요. 이게 송시인지 당신지는 모르겠는데 화계 산여명입니다. 발길명자예요. 이거 더블여자고 꽃이 피니 산이 더불어 아주 밝아졌고 아주 맑아졌고 모르고 화락 수유거 꽃이 떨어져 물에 떠가지고 물에 떨어져서 가더라. 행인 욕심원 지나가는 사람이 그 근원을 찾고자 한데 지제 산심처라 다만 산 깊은 곳에 있더라. 감정가가 궁금하시죠? 물론이죠. 예, 자, 감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 평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주 송은회의 글씨 최종 감정가 20만 원. 네, 어서 오십시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사는 중앙동에 사는 박도일입니다. 고무실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좀 팔면서 후원금을 좀 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본인이 직접 구입하신? 예. 그럼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요. 어떤 분의 작가? 예, 조선시대 최북 선생님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구입했다고 그랬죠? 85년 때 내가 아마 지금 구입한 것 같습니다. 8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최국이라는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선 후기 때 영조 때 아주 이름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일본 통신사로 통신사 하원으로 따라갔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이 지금 상당한 숫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림마다 이분의 그림은 그 활달한 필지에 또 그 능숙한 그러한 구도와 색채감 이런 게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 그림은 위작입니다. 적어도 8천에서 1억 원 가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작이라는 게 되게 어디서 그림을 좀 찾을 수 있는 이 그림은요? 종이 재질이 일부러 이렇게 오래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너무 그림이 안일하고 필치의 그 힘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북사라고 썼는데 이거는 최북 선생님의 그 필치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분도 이제 진짜인지 알고 저 싸게 줬겠지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북의 하경산수와 위작, 최종 감정가 영원. 전국을 누비는 출장 감정. 5월 3일은 경상북도 문경시로, 5월 10일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의뢰품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고풍스러운 목가구 한 점이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는 돼야 진품 명품이죠. 이번에 마음에 듭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가구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제가 이렇게 목공예를 좀 해가지고 이 목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가구를 보면서 이야 이거는 정말 탐난다. 그리고 작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보자마자 감정가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야, 요거 진짜 탐나네요. 요즘 현대 그 장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예전에 그 비해서는 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쵸? 아무래도 김현정 씨가 지금 뭐 옆에 딱 서 계시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딱 그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탐납니다 오늘. 아주 잘 어울려요. 관심도 많이 가고 화려하고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 김현정 씨가 워낙 이제 이 의뢰품과 잘 어울리시니까 이제 네. 의뢰인 모셔봐야 되는데요. 김현정 씨가 한번 좀 불러주시죠. 네. 의뢰인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십시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부른 것보다는 김현정 씨가 불러서 더 좋으셨죠? 네. 자, 지금 뭐 다들 근사하다, 멋있다, 탐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인연을 맺고 계신 의뢰품입니까? 예, 제 동생이 그 민속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 목가구를 여러 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바람에 이렇게 한 점이 남아있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평소에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고 또 이용 목적은 어떤 것이었고 또 여기에 나온 기념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규모도 있고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기품이 느껴집니다. 열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열어보면 안 돼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봐야죠. 네. 열어봐 주십시오. 어머. 우와. 공간이 꽤 넓네요. 이야. 아니 중간에 걸려 있는. 네,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 봉이 있는 걸로 봐서 막대가 있네요. 네. 이야, 이거 100% 옷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불장은 아니죠? 이불 넣기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적죠. 폭이 좀 굉장히 적어 보여서. 요거 옛날에 한복 정도는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현정 씨? 네, 한복 이제 치마, 예전에 허리춤 치마 정도면 충분히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성 옷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옛날에도 옷장에 이렇게 봉이 있었구나. 진짜 예뻐요. 예뻐요? 네. 봉이 탐납니까? 또 탐나요. 탐나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위에 상부는 한번 살펴봤고요. 밑부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옷을 접어넣는 거지. 이렇게. 속옷 같은 거 넣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밑부분은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죠. 여기 기저귀나. 맨 위에 있는 서랍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서랍 궁금해요, 저는. 위에는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담을 수 있게끔. 액세서리. 액세서리, 열쇠. 네. 그렇네요. 네, 왠지 비녀, 돈 들어간 족들이. 느낌이네요. 네. 야, 그러니까 이 장 하나면은 여러 가지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는데요.
혼수용품. 혼수용품. 아, 혼수. 아, 혼수. 네. 야, 혼수로 이거 가져오면은 엄청 사랑받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야. 엄청 사랑받지. 혼수 혹은 여성들이 사용했던 그런 용품인 것 같다. 이런 가구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네요. 네. 이렇게 생긴 형태의 목가구를 의거리장, 관복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있는 집에서는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혼수용으로 준비도 해갔지만 그래도 이게 웬만한 집에서는 이 의거리 관복장은 참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중간에 그 문을 열면 아까 이렇게 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치마나 이런 게 걸쳐놓고 또 저고리를 그 위에다 이렇게 개켜놓고 밑에는 버선이나 속치마나 이런 거를 개켜가지고 넣었던 걸로 사용했던 거예요. 네. 자, 우리 아까 살짝 열어봤잖아요. 네. 예, 예. 바로 이 안에 퀴즈가 담겨 있는데요. 어디요? 상부장을 보면 첫눈에 들어왔던 이 긴 막대 있지 않습니까? 네. 옷을 걸어둘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그렇죠. 긴 막대. 명칭이 뭘까요? 1번 회대, 2번 장대, 3번 활대.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장대. 이번 장대. 이유는 뭐죠? 그 느낌이었어요. 장에 있으니까 장대. 단순한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진품 명품을 이렇게 진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뭡니까? 저는 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대. 활대. 네. 왜? 이게 이제 옷을 걸어놓게 되면 무거운 옷을 걸어놓게 되면 또 이게 쉽게 휠 수가 있어요. 마치 활 모양처럼 유연하게? 휠 수가 있다. 이야. 그래서 휘지 않게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놔서 활대. 이야. 옷을 이제 걷어내면 다시 이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옷을 걸면 살짝 옷을 살짝 내려가고. 걸지. 옷을 걸면 무거운 거를 살짝 휘고.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건 몰라요. 야. 자, 이번엔 뭡니까? 저도 똑같이 장대로 할래요. 왜냐면 옷장에 있으니까 그냥 장대 쉽게 옷장에 쉽게 있으니까 부르해서. 장대. 예. 예, 좋습니다. 자, 인형이 꼭 가야 되는데. 잠깐만. 자, 정답 없는 것 같아 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위원님, 정답은요? 없습니다. 왜 이래요? 아니, 지금까지 중에 그렇게 피해 가십니까? 옷을 걸어놔서 이렇게 늘어진다고 해서 활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게 회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대의 그 소재를 택할 때 가장 나무가 단단하고 그래도 옷의 무게에 흔들려서 처지지 않는 그런 물풀의 나무나 이런 거를 아주 으뜸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그거에 버금가는 대나무를 이제 그 횟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용 옷장으로 사용했던 의거리 장인데요. 목가구니까 재질 중요하잖아요. 재질 중요하죠. 어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거 오동나무. 중요하죠. 예? 옛날 목가구면 오동나무. 옛날에 그 번개 맞은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락 굉장히 맞은 대추나무? 그거 귀하죠. 그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귀하죠. 그래서 저는 그 대추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여기 그림에 이제 소나무가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소나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네. 목재로만은 쓴 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왕소연 씨가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이 의거리장은요, 여러 나무가 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형 퀴즈. 자, 잘 보십시오. 예. 바로 이 밑부분, 요 부위 보이시죠? 네. 여다지 부분, 문 쪽. 잘 보시면은 무늬가 약간 무슨 무늬가 있어요. 나뭇결이 아주 멋스럽죠? 네. 이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인형 퀴즈입니다. 보기 1번 은행나무, 2번 느티나무, 3번 먹감나무, 4번 오동나무. 여자들의 장에 많이 사용됐다 해서 오동나무 가겠습니다. 오동나무? 네. 네, 역시 오동나무. 네. 잘 가셨어요. 자, 김기욱 씨. 저는 또 이제 가구 하면 또 은행나무 아닌가. 은행나무? 그래서 은행나무 침대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은행나무 그래서 침대. 은행나무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황소연 씨. 저는 이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네. 돼요. 실은 먹감나무는 어떤 재질인지 확실히 좀 알지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네.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네. 그냥 먹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했지? 오동나무, 은행나무, 네.
먹감나무. 네. 예. 세 분 가운데 정답은 있습니까, 위원님? 글자 그대로 먹감나무인데 네. 먹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나무에다가 먹에 까맣게 무늬가 있다고 해서 먹감나무거든요. 먹감나무 네. 왕소연 씨입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네, 먹감 뜻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감나무가 옛날에도 상당히 귀해서 여성들의 가구에 굉장히 사랑을 받아왔고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먹감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이런 게 파손돼서 수리할 때 먹물로 정말 그림을 그려가지고 칠을 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멋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먹감나무가 정답입니다. 다른 나무는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네, 다른 나무는 오동나무도 있습니다. 네. 그 옆면을 보면 이제 측면이죠. 네. 예, 만져보시면 굉장히 나무가 부드럽고 그런데 그게 오동이거든요. 네. 원래 오동나무는 좀에 굉장히 강합니다. 좀이 그 오동나무 있는 데는 가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을 이렇게 껴놓고 그러면 좀이 쓸지 않는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옷장으로 굉장히 선택을 했는데 그 중간에 무늬가 없는 나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건 배나무나 감나무를 쓰는데 아마 저기는 배나무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장식 눈에 확 들어오죠. 진짜 확 들어요. 제일 먼저 유리. 보였어요. 유리예요. 네, 그 진짜. 당시에도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문양을 넣었다는 게 유리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투명 유리, 유리? 투명 유리. 예. 그러네요. 야, 이게 조선시대에 이게 유리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이건 잠깐 의문점인데요, 이거. 근데 또 유리에 그림이 그려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잘 네. 보면 유리 네. 위에 그린 것 같죠. 네. 뒷면에 그린 것 뒷면에. 같습니다. 유리 뒷면.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만져볼까요? 앞면인지 뒷면인지? 뒷면. 뒷면이에요. 뒷면. 앞면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뒷면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 그림도 참 좋아요. 예. 예, 이거 십장생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학도 있고. 예, 거북이도 있고, 네. 사슴, 뭐.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을까? 혹은 이게 그렇다면은 원래는 나무만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리가 옛날에 있었더라도 네. 유리를 사용해서 가구를 만들면 분명히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깨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잘 깨지죠. 예, 근데 이걸 깨지지 않고 이게 보관을 했다라는 것은 네. 분명히 이건 논현동 작품이다. 가구거리에서 갖고 오지 않았나. 후대에 좀 그 수리를 한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예. 김국 씨 생각처럼 그 당시 유리 혹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유리는 우리가 신라 시대도 유리가 있었죠. 그랬어요? 조선 시대도 유리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유리는 장신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썼지만 저렇게 유리판으로 정제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유리판으로 저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건 길어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한 120년, 100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유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가구의 나이가 딱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이 100년이 남짓한 저 가구에 저 유리가 된 부분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금 보존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거리장의 가치를 말해주거든요. 예. 그 윗부분의 서랍은 이제 의거리 이제 옷에 이 전체적인 치장을 하는데 필요한 그 소품들 그런 거를 이제 손쉽게 꺼내서 쓸 수 있게 넣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만 더 질문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60초 최종 갑니다. 이런 형식의 가구가 많이 남아있나요? 몇 점 정도 남아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유리에 저렇게 채색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는 시대에 못지않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먹감나무로 쓸 경우와 다른 나무로 쓸 경우에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먹감이 아니고 옆에 나무하고 다 똑같이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좀 밋밋하다 그럴까 아름다움이 미감이 좀 반감되죠. 그러니까 먹감나무가 있으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유리 장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그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 형태의 저 유리가 없이 거기다 나무를 끼워 넣었다 그러면 우선 아름답지 못하죠. 적어보면. 저게 이제 시대가 짧지만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더 값이 더 나갈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이 가구를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잘 추정가 적으셔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대품 추정가를 얼마를 적으셨을지. 김현정 씨가 2,200만 원 적어주셨고요. 그 밑에 시집 갈래요? 저 갖고 싶어요. 야, 김기욱 씨는 시원하게 1억 원 적으셨고요. 네. 왕소연 씨는 3천만 원 적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놔두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네. 자꾸 제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네. 그 정도로 빠져드는 거예요? 네, 정말 좋습니다. 예. 혹시 저기 의뢰인께서는 아드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이따가 조금 자리를 한번. 네. 자, 김기욱 씨. 나무 종류도 굉장히 많이 썼고 특히나 가운데 유리에 있는 네. 이 십장생의 그림 자체가 네, 네.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100년, 120년 전에도 유리를 썼다라는 것도 저는 그 네. 사실 놀랐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값어치 이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의 그러니까 요즘 가구의 가격을 좀 생각해서 옛날 느낌하고 합쳐서 그냥 3천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보관하면서 한 400, 500 정도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이들 써주셔가지고 네. 값이 많이 상승해서 미국으로 바로 전화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고요. 누구나 보면 정말 아름답게 느끼고 탐낼 만한 이 의거리장이었습니다. 과연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보여주세요. 자,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입니다. 자, 유리 장식이 돋보였죠? 조선 말기의 의거리장. 과연 최종 감정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올라갑시다. 얼마입니까? 850만 원. 아, 공이 김현정 씨.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8,500만 원인 줄 알았군요. 예. 아하. 850이에요? 50만 원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갖고 싶다 하셨잖아요. 진짜 김기욱 씨가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가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썼던 가구를 그렇게 잘 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 그 실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정말 다 핸드메이드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썼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값지고 이런데 아마 머지않아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고 하면 김기욱 씨가 썼던 이력이 충분히 갈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오늘 궁금한 점은 일단 다 풀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 전화하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생각보다 너무 조금 나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잘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또 이제 물려주실 건가요? 아드님이나? 아닙니다. 이제 전화해서 의중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해서 오늘 진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게 살펴봤던 오늘의 장원은요. 어우, 인형 많이 탔습니다. 김현정 씨가 오늘의 장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형하고 김현정 씨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진짜 예, 장구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축하드려요. 제 맞춤. 예. 여기에 나오는 작업들은 후손들이 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예술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네. 그 진품 명품이 한 100년 이상 갈 거거든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김현정 씨.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돼가지고.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 네, 세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들께는 신비로 수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